뭐 단순한 연예계 소식이라서 다뤄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아마 지난 주말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 배우 조진웅 씨 은퇴와 관련된 건데요. 상당한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참 유심히 봤던 배우인데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도 배우 조진웅 씨가 많이 알려졌고 그런데 지난 주말에 디스패치가 뭐예요? 연예인들 전문으로 약간 그 따라다니는 채널인데 그 단독 보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당겨가지고 사진 같은 거 많이 찍고 연예인들 뭐 거기에서 이제 배우 조진웅 씨가 어렸을 때 소년 범죄로 형을 살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나쁜 짓들을 한 게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쯤 있다가 조진웅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성폭행 관련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잘못을 속죄하는 차원에서 배우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도 깜짝 놀랐죠. 은퇴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좀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그게 맞지 하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게 그때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이제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처벌을 받았으면 이제 훌륭하게 사는 것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특히 한인섭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에 이미 이거는 소년범으로서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묻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들의 의견은 어떤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분장 선생님 또 몇몇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기는 했는데 대체로 생각들이 비슷하기는 했어요. 임세은 소장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고등학생 때 저질렀던 일이고 실제로 소년원까지 이제 가서 처벌을 받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범죄는 무조건 잘못한 건 맞죠. 그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런 소년 사건은 사실상 형사 처벌도 목적이 있겠지만 교화가 목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재범을 또 하게 된다면 더 큰 중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재범이 아니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게 원칙이고 특히 소년 범죄였기 때문에 애초에 공개돼서도 사실은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사실 이 범죄 경력이 드러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본인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앞으로 사회에서 그러니까 선행을 하게 되고 기여하게 된다면 30년 후나 돼서 또다시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나쁜 게 어쨌든 본인은 은퇴 선언했으니까 그 결정은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 뭐 아쉬운 대목도 있죠. 훌륭한 배우를 잃었다는 그런 사회적인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정치권에서 특히 나경원 같은 사람이 이 조진웅 배우 사건을 빌미로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법을 발의했거든요. 본인 범죄나 소명하십시오. 사람 얘기할 때는 사람 얘기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따가 종합적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 양재열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제 개인적 의견 더하기 이제 법조인으로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단은 크게 나눴을 때 과연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법조인으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우리는 다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어떤 인간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인간이라면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 어떤 좀 철학적인 내용까지 법철학적인 내용까지 들어갑니다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얼마나 나쁜 일을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존재라는 가정하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소년 재판이라는 걸 왜 따로 두냐면 그때 당시에 나이에 비춰봤었을 때는 아직은 그걸 완전하게 자기 자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기의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른바 보호사건으로 분류를 하고 일반 법원이 일반 재판 구치소나 수용소가 아니라 소년으로 그렇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벌의 성격도 있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라는 의미에서 이 소년 보호 제도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조진웅 씨 사건이 바로 그 사건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법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30년이 더 지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데 공통적인 법이라는 거를 만든 합리적인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매체가 공개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지만 또 감정도 있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고 그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직종도 아닌 대중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먹고 사는 게 연예인이다 보니까 과연 연예인까지도 적합하냐라는 질문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조진웅 씨가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90년대 초반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조진웅이라고 하는 그 소년의 행동이 도저히 이 사람은 앞으로 사회생활 영원히 영구 격리해야 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도인지 아닌지를 놓고 감정도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 본인이 어디까지 사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이제 성년이 돼서 그야말로 나름 자리를 잡아가는 배우까지 됐는데 그걸 은퇴를 해야 될 정도인가 하는 부분이죠. 정구승 변호사님은 조진웅 배우의 은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은퇴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가 이슈를 만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사실 가장 안타까운 워낙 좋아하던 배우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은 아우팅 당하기 전에 한번 고백할 기회나 용기가 있었으면은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피해자 담당으로 그 법조인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양가적 감정이 좀 있습니다. 이제 참 범죄가 처벌되었다고 그렇다고 면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진웅 배우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전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것 자체로 가십을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은퇴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의 그 논란을 만드는 거는 옳지 않다. 특히 나경원 사람 말씀하는데 이상한 사람을 껴서 그렇지만 그 소년 보호 제도와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그 과거에 그렇게 운영되었던 제도를 이제 와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이슈를 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의 의견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소후님. 30년 전에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범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미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유명 배우가 된 것입니다. 기레기들의 장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그리나님, 죄는 밉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고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님도요. 죄값을 치렀다면 지금 와서 굳이 은퇴가 답일까요? 카푸치노님. 좌파 연예인이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SHANJ님 무슨 60, 70년대 후진 마인드냐. 한번 전과자는 그럼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되느냐. 안중찬님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합니다. 치기 어린 청소년 시절에 못 모르고 저지른 일인데요. 상당히 너그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링월드님 말했듯이 소년 범죄는 교화 목적이다. 이걸 까발리는 법을 내는
나경원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의견을 주신 분 가운데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SILIF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진웅 자료를 찾았을 때 아가리를 벌리며 웃었을 법원 관계자, 그리고 그걸 기레기에게 주면서 또 아가리를 벌리며 웃었을 두 마리. 그런 의견 주셨고요. 김경호 변호사죠. 충격이다. 소년 보호 사건 기록은 가정법원에 보관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 이후 비판받는 국면에서 법원 보관 조진웅 관련 캡처 사진이 나돈다. 법원에서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글을 주셨고요. 또 이은주님, 정치적 시기에 딱 맞는 정치적 이슈, 이제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강덕수님이요, 왜 항상 이럴 때 연예인 사건이 터지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도 좌파 연예인이다, 그래서 공격을 받는다, 그런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준웅 배우는 뭐 참 여러 가지로 유명한 배우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는 홍범도 관련해 가지고 직접 가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안고 돌아왔던 그런 배우지요. 인연도 있고, 지금 저 사진이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의심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지금 한 몇십 년 전 사건일 텐데 왜 지금, 그리고 요즘에 막 터져 나오는 게 연예계가 꽤 많아요. 조진웅 배우에 대한 것도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고, 또 최근에는 박나래 그 개그맨 관련해서도 막 뭐가 막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배우 이성균 씨, 참 우리가 사랑하던 배우였는데 그 이성균 씨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결국은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뭐 디올백이 터졌을 땐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공작 차원에서 무언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덮기 위해서 연예계 관련된 것들을 막 했던 것이 우리가 기억에 있거든요. 버닝썬도 아마 그 중에 하나 아니었나 싶어요. 윤석열 난리쳤을 때 그걸 덮으려고 바이든 날리면 때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이런 차원에서 이 자들이 무슨 장난치는 거 아닌가. 아까 김경호 변호사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법원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이러냐,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런 의심은 할만할까요, 임세은 소장님? 조금 공교롭게도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지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박나래 개그맨 같은 경우는 고향이 약간 목포인가 이럽니다. 그래서 집안 자체가 약간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쪽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그냥 갑자기 나온 건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우리가 경험이 많아요. 특히 이명박 뭐 자원외교 비리 이런 거 나왔을 때 뭐가 터졌냐면은 서태지의 비밀 결혼이 나왔습니다. 등등 이렇게 큰 사건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사건도 사실 30년 전에 이런 기록을 누가 합니까? 아니, 스스로 본인 조진웅 배우 스스로도 그 기록 못 찾을걸요, 아마 본인도. 근데 이런 게 갑자기 나온 게 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약간 이재명 정부의 우호적인 연예인들에게만 나온 것도 이런 의심의 포인트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은 다 몰라요, 사실은 진짜는. 근데 시기가 굉장히 공교롭죠. 여러 가지로. 김건희 건이 뭐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심이라는 것도 한정된 재화이잖아요. 이런 관심이 이렇게 연예인분들한테 흩어졌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분노로 오히려 더 집중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웃고 있던 사람들에게 카운터를 먹여줄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이슈에 너무 함몰되시기보다는 그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 예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면서 거짓말을 했죠. 자기네가 위헌이다 아니면 위법하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거짓말을 했던 부분, 그리고 전국법원장 회의를 했던 내용,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급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두 가지죠. 와, 조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나쁜 놈이었네.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다 지난 일 갖고 왜 지금 와서 그 난리야. 이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딱 두 가지인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미 그 죄값을 치렀잖아요. 법적으로는. 형도 집행이 뭐 됐을 거고 소년원에서 이제 살았으니까. 근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이거를 누가 과연 그러면 유출한 거냐. 이런 기록이 아무나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디스패치에 줬으니까 알았을 거고.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이게 우리가 바로 의심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며칠 전에 그런 메시지를 이제 방송 중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때는 물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김남국 전 비서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그 민주당이라든가 이쪽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문자 전화 같은 경우도 다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나도 책잡질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도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저도 물론 기자 생활 한 7년 정도 오늘 기자를 일선에서 신문 기자로 했지만 아시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요. 제보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제보가 아니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기록을 가정법원에 가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가정법원에 들어가서 그 기자가 막 가정법원을 막 뒤지다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특히나 가정법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일반 형사사건도요. 형의 실효라 그래서 일반 진짜 성인이 돼서 저지른 범죄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기록을 없애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법원의 사건 기록을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저도 막상 그때 당시 이제 그 뭐 조진웅 씨의 이름이 나가진 않았지만 그때 관련된 기사라고 하는 예전 언론사 그 기사들도 지금 저도 이제 메시지가 떠들면서 받아봤는데 제가 재직 중일 때 나왔던 기사거든요. 기억 전혀 못합니다. 실제 이름도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언급도 안 되고 있고 그게 그 기사랑 연관시키는 걸 누가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 게다가 지금 3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찾아내서 보도했던 기자의 연령대로 비춰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의 연령대의 기사들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어딘가에서 뭔가를 쥐고 있다가 터뜨린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결국 이제 속보가 또 나왔는데요. 박나래 씨도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예, 활동 중단 선언했는데 저는 그런 걸 묻고 싶어요. 이렇게 연예인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활동 중단하든 은퇴를 하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나경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 그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책임 다 나눠 진 사람이 있나요? 윤석열과 동조했던 사람들 책임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을 연예인 질 게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이 사람들, 기득권 있는 나경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더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민생호 소장님 말씀이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렴 결백한 조직은 연예인들 같아요. 뭐 하나만 걸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날아가는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고 있고 지금도 계엄을 내란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얘기를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 더 오히려 그걸 떳떳하게 내세우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좀 드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년 전이고 이미 그걸로 처벌을 받았고 지금은 또 나름 의젓한 배우로 자리를 잡아갔는데 다만 최근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조진웅 씨가 저는 대응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쭉 끌고 갔으면 계속 오물이 튀고 그랬겠죠. 그런데 나 그럼 은퇴할래.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정도까지야? 그건 아닐 수 있잖아. 이건 조금 이제 이렇게 논란을 촉발시킨 그 결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들이 나오겠죠. 좀 이럴 때 김박박 디라라님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분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스패치가 검찰과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도 해봅니다. 이럴 때 좀 조용히 있었으면 하고 싶은데 꼭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는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집기 파손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습니다. 항상 투표 결과는 국민의 가장 선명한 의사표시이기에 존중합니다.
하지만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 깐죽이 둘이 있죠. 한목 깐죽이, 이목 깐죽이. 제발 좀 주둥이를 닥치고 있으면 좋겠어요. 어? 젓가락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팔도 여기에 젓가락 하나 올려가지고 이 평생 젓가락이네. 예? 아니 본인이 양두구육한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윤석열 앞에 있을 때 당대표였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범죄자, 내란 수계를 만들었던 그 수장이었으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국민 여러분께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준석의 과거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새로운 이슈에 나올 때마다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또 이준석이 다른 이슈에서 유리한 그 이치를 선점하고 또 그럴듯한 얘기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준석의 과거 발언, 과거 행위, 과거 언행 이런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꾸준히 내줘야 저러한 정치인이 다시는 우리 정치계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겁니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 정치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잘못을 그냥 그것도 비열한 방법으로 끄집어내고 아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작태지요. 이준석한테 그냥 전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시끄러 임마. 크게 좀 하시지 그래. 자, 한 가지 더 짚어보지요.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은 12월 3일까지는 그만둬야 되니까 몇몇 최고위원들이 출마한다고 그러면서 그만뒀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그런 적 없다. 어떻게 봐야 돼요, 임세훈 소장님?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한다 만다 얘기만 있고 결정은 아직까지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도 여러 경로를 들어도 추미애 의원님은 좀 아직도 고민 중에 있다라고까지만 들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왜 갑자기 경기도지사지 그랬는데 원래는 광진인가 성동이었는데 광진. 지금은 하남이죠. 예, 지금 하남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고민정 의원 지역구였거든요. 예. 거기서 오랫동안 쭉 하시다가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지역구 가져가셨고 그리고 지금 하남에 있습니다. 예. 중진이고 법사위원장이고 법무부 장관 했고 뭐 이력으로야 상당히 뭐 커리어가 좋지만 경기도지사 이제 출마한다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하겠다고 뜻을 밝힌 사람이 꽤 많아요. 네. 김병주 의원, 한준호 의원, 또 지금 뭐 김동연 지사 있고 또 추미애 위원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추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국회의장에 다시 도전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많죠, 뭐. 예, 할 수 있는 게 또 많으시니까 예,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국회의장을 하면 이제 사실은 국회의장 한 이후에 물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 국회의장도 하고 나서 국무총리를 했지만 대체로는 정치를 마감하는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담스럽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모든 정치인의 꿈은 대권을 향해서 가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일단 국회를 마무리를 하고 그럼 대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자리는 저 대표적으로 행정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준 다음에 갈 것이냐.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지사 자리가 그다지 대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론이었는데 그걸 또 이재명 대통령이 깼지 않습니까? 경기지사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둘 중에서 고민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됐든 저는 잘하시라고 보는 게 추미애 의원을 보면 중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리들을 역임하신 분 치고는 늘 직접 초선 의원처럼 뛰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도전하셔서 어떤 결과가 났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떤 제목으로 쓰일 정치인인 건 맞죠. 근데요, 이제 추미애 위원장은 뭐 지금 본인이 부인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말 관심을 모은 건 이거였어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하면서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 주민 신뢰 최고 이거를 태그를 했어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가장 지방선거 중에서 관심을 모으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과연 누가 나갈까? 일단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여러 명 지금 서울시장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 물론 이제 이 정원호 구청장 글을 올린 이유는 이번에 성동구가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2.9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건 뭐 거의 북한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이 일 잘한다는 평가를 그동안 쭉 받아왔죠. 우리가 지난 추석 때 하도 유명해서 한번 봅시다 해서 인터뷰도 하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제가 칭찬 많이 했죠. 참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고 비전도 있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뭐 리틀 이재명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요 서울시장 후보로 그렇지 않아도 막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호 구청장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호 구청장 편드는 거냐? 명심이 정은호인가?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지요. 임세현 소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감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우 구청장님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3선을 하셨고 사실 지난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 불수능 같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던 윤석열 정권 한 달 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서울이 거의 다 졌어요. 이겼던 데. 근데 유일하게 성동구가 또 되게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역량을 발휘를 해서 그런 공감대도 있고 그런 또 서러움도 약간 있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번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 나와 있는 다른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정원우 구청장은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와 있는 다른 후보들 전현희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네임밸류가 떨어지니까 한번 힘을 실어준 그런 면을 실어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정구승 변호사님 아무튼 지금 다른 사람들 시장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이 글은 무지하게 실망스러울 거예요. 좀 서운할 수 있고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동 구민으로서 이거 고민이신가? 네, 92%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좋은데 사실. 그러면은 정구승 변호사님도 정원호 구청장을 굉장히 만약에 인정합니까? 지지한다 아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는 그 활동 만족도로서 뭘 제일 잘합니까? 제가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제 상왕십리 쪽에 사는데요. 와이프랑 이제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여기가 구조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좀 피해 가자라고 말하고 한 2주 지났나요? 거기에 부스가 바로 생겨 있고. 직접 건의하질 네,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다른 시민이나 국민분들끼리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딱 갔는데 되게 크고 훌륭한 담배 부스가 생겨 있다던가 여기는 언덕길 높아갖고 여기 놓으면 참 위험하겠다라고 싶으면 거기에 이번에 눈 오겠다고 그 예보가 난 다음날 바로 그 제설한 박스가 생겨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돼 있고 그래서 가려운 데를 싹싹 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디테일에 강한 구청장이라는 게 저도 이제 지금 성동구에 한 8, 9년 살면서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그 구정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쉼터라던가 이런 것도 먼저 만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그걸 좀 따라한다던가 이런 모범 사례가 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왔는데 딱 추우면 거기 안에 이제
그 실내로 돼 있고 에어컨과 공기청정이 되고 핸드폰 충전이 되는 뭐 안내소 그 버스 대기소를 만들어 주신다던가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예. 성동구에는 예, 뭐 다른 구에도 이제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데 성동구에서 특히 이용률이 높은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되게 일찌감치 설치를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네. 네. 그 따뜻하게 하고 충전까지 해주는. 네. 아하.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가장 사실은 차별점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뜨는 동네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압구정동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 동네가 져버리고 어딜 가든 있는 그런 그 대기업 상품들만 있었는데 성수동을 어떻게 보면 부흥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특색이 있게 살려내면서 젊은 층의 유입을 빼지 않으려고 그 유지를 했다는 게 저는 그 디테일한 구정보다는 그 부분이 가장 또 그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성남시장 때 재직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지방자치라고 하지 마, 지방정부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애정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